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끼리니분들. 자, 이분이 누구시죠? 맞습니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죠. 자, 끼리니분들은 이 사진을 보시자마자 오늘 끼리 뭐 할지 알겠어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바로 지난주에 공부했었던 미국 인프라 관련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5개의 종목을 같이 조금씩 공부해봤었는데요. 오늘은 그중 한 종목을 공부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쉽고 빠르고 재밌게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기리가 같이 공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자, 지난주에 포인트였죠. 이렇게 5개의 기업이 관련이 있다. 어디에요? 미국 인프라 투자에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솔루션, 두산밥켓, LS, 현대일렉트릭, 진성TC 이렇게 5기업이 있었는데요. 자, 그 이유가 뭐냐? 뉴스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은 FOMC가 끝났습니다. 이건 지난주 뉴스입니다. 그래서 이젠 바이든 정책 수혜주에 주목할 때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지난 며칠간 뜬 눈으로 밤을 지새던 서학개미들이 한시름을 놓게 됐다. 17일 종료된 미국 FOMC에서 페드가 당분간 양적 완화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FOMC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투자자는 앞으로의 전략을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들어 가격을 조정받은 기술 성장주를 저가 매수할 수도 있고 미국의 경기 부양책으로 채권 금리가 다시 오를 것을 예상해 금융주를 살 수도 있다. 이 투자 전략은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갈릴 것이며 어느 쪽이 더 큰 수익을 낼지는 확신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때 대체로 수익률이 높은 투자 방법은 정책 수혜주를 담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파월 의장의 입에 주목했다면 이제 FOMC 불확실성이 조금 제거되었으니까 이제는 시선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돌릴 필요가 있다라고 하고 있군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최근 1조 9천억 달러의 코로나19 구호 법안이 통과함에 따라 이제는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했던 최대 4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다. 미국 민주당이 제시하고 하원을 통과했던 인프라 투자 법안을 살펴보면 도로, 철도, 통신망 같은 전통적인 인프라 분야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기사를 봐도 비슷한 내용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바이든 2차 부양책 가시와 미국 인프라 수혜주 반짝반짝. 부양책을 발표한 바이든 행정부는 경기 부양과 고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곧바로 2차 재정정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1조 5천억에서 4조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가늠되며 친환경 투자도 포함되겠지만 그보다는 교통, 통신, 전통적 인프라가 투자의 줄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지난주에 공부했던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산바켓, 진성TC, LS, 현대일렉트릭, 하나솔루션이 여기에 위치한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게 있었습니다. 그 5개의 종목이 엄청나게 올라간 걸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 진성TC 엄청나게 쭉쭉쭉 뻗어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일렉트릭도 마찬가지. LS는 상대적으로 밑에 위치하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 보면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산밥켓도 쭉쭉 뻗어나가는, 마지막으로 하나솔루션도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모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저 기리씨 고민을 조금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걸 공부했을 때 이 중에 한 기업을 꼭 공부해서 올려드리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일주일 만에 20%씩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걸 해 말어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지금 이 주식이 왜 올라가는지, 왜 미국 인프라 관련주인지, 그리고 지금 사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공부할 기업은 다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약간 대기업, 그러니까 조 단위가 넘어가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자료가 많다라고 생각했고 그 중에 시가총액이 가장 작은 진성TC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진성TC의 차트를 보면 일봉으로도 쭉쭉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주봉도 마찬가지죠. 작년 9월부터 한 6개월 정도 박스를 만들었지만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쏘아 올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뉴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진성TC 정말 심플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빨리 끝날 예정이니 집중을 딱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은 캐터필러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품 공급사 진성TC. 진성TC가 부품 공급사인가 봅니다. 그리고 건설기계 호조, 세계 시장, 글로벌에서 건설기계에 관련돼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겠군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내년 실적 전망이 맑음, 미국, 중국 공장 동시 운영, 이 한국에서만 움직이는 기업이 아닌가 봅니다. 전 세계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걸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뉴스를 조금 더 깊게 보자면은 캐터필러 올해 20% 올랐는데 부품 공급사인 진성TC는 개걸음.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캐터필러라는 기업에 이 진성TC가 부품을 공급하나 봅니다. 그런데 이 캐터필러가 20% 올랐는데 진성TC는 개걸음을 하고 있나 봅니다. 자, 아래를 보시면 미국과 중국 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로 건설기계 업황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건설기계 부품회사 진성TC 주가는 고객사 주가를 따라가지 못한 채 횡보하고 있다. 실적 기대가 아직 주가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진성TC의 고객사인 미국 중장비 제조업체 캐터필러와 건설장비업체 디어앤컴퍼니는 올해 들어 각각 21%, 32% 오르며 글로벌 증시 하락장에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 이유는 미국과 중국의 신규 인프라 투자 확대, 미국 주택 경기 호황, 원유, 광물 등 상품 가격 강세 때문이다. 상품 가격이 높아지면 이를 채굴하기 위해서 건설기계 수요도 늘어나고, 그러면 그 건설기계에다 부품을 주는 게 누구라고요? 진성TC가 있는데, 그러면 진성TC의 매출도 늘어나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 진성TC는 오르지 않고 있다라는 기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기사를 보시면 내년 실적 전망 맑음, 뭐가요? 진성TC가요. 유진투자증권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건설 중장비 부품 생산업체인 진성TC가 내년 영업이익이 올해보다 30% 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글로벌 경기 부양 정책과 건설기계 수요 확대 전망을 반영한 것이다. 코로나19 여파가 작았던 중국의 건설기계 시장은 내년에도 부양함과 구형 모델 교체 수요로 수요가 견조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리고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그린 사업뿐만 아니라 도로, 철도, 교량 등 낡은 인프라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내다봤으며, 또 유럽과 일본도 코로나19가 끝나면 경기 부양 정책들이 가동되면서 관련 건설기계 수요가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최근 뉴스죠. 3월 29일 뉴스입니다. 진성TC 올해 영업이익 54%, 사상 최대의 호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똑같은 내용이죠. 미국 인프라 부양안에 힘입어 올해 큰 폭의 실적 개선을 이룰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18,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현재 주가는 16,000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유진투자증권에서는 국내외 모든 공장들이 풀 가동되고 있는 상태라며 논의 중인 미국의 인프라 부양안에는 철도, 도로, 항만 등 기존 시설뿐만 아니라 풍력, 태양광, 전기차, 송전선로 등 그린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포함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시면은 정말 심플하죠. 미국에 관련된 그리고 중국에 관련된 회사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인프라에 관련이 되어 있고, 그 인프라에서도 이 건설기계에 부품을 납입하는 회사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정말 심플한 회사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군요. 자, 그래서 주요 제품 매출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마저도 심플합니다. 보시면은 92.59% 매출을 가지고 있는 게 뭐죠? 롤링, 아니 롤러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롤러가 뭐냐? 당사가 속한 사업은 건설 중장비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하부 주행체 부품을 주로 생산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무한 궤도식 하부 주행체 제도와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무한 궤도 하니까 어떤 노래가 생각나는 것 같은 건 제 착각인가요? 어쨌든 이 무한 궤도에 들어가는 그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림으로 보면은 무한 궤도가 이거입니다.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뭐 탱크라든지 아니면은 굴삭기 이런 거에 밑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뱅글뱅글뱅글 돌아가는 거 있죠. 그거를 무한궤도라고 하는데, 여기에 관련된 제품을 만든다라고 하고 있군요. 이 하부 주행체의 구성품 중에서 당사가 생산한 품목은 롤러류의 제품이며, 시장의 특징은 자동차의 타이어처럼 주기적인 교체를 요한다는 점입니다. 사용 정도에 따라 6개월에서 2년 사이면은 바꿔줘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뭔가 딱 봤을 때는 되게 뭔가 탄탄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지속적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중장비 생산업체의 최초 수요뿐만 아니라 애프터 시장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뒤따른다는 점이 회사가 속한 산업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정말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한 번 팔고 땡이 아니라 6개월에서 2년 사이에 계속 바꿔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 부품을 지속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충성 고객이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산업의 성장성을 보면은 지금까지 본 내용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건설 중장비 생산 시장은 규모로 볼 때 미국, 일본, 중국, 유럽, 기타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2019년까지는 상반기까지 좋은 흐름을 유지하며 성장세를 이어갔으나 하반기에는 글로벌 시장이 전통적인 비수기에 접어들고 일본 태풍 영향으로 부품업체의 침수업체가 발생하는 등 글로벌 시장이 일부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상반기는 코로나 때문에 완전 박살이 났죠. 그래서 글로벌 경기가 축소되었으나 하반기 중국을 시작으로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하고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는 소식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부터 보셨던 캐터필러라는 얘기 있죠. 그 기업, 미국에 있는 기업인데 건설기계에서 가장 유명한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캐터필러랑 장기 공급 기본 계약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계약 기간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총 5년간으로 생산 공급할 예정이며, 다음 걸 봐도 캐터필러와 이렇게 쭉쭉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계약 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3년간 생산 공급할 예정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를 보시면은 장기 공급 계약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군요. 그래서 우리가 뉴스에서, 영화에서, 군대에서, 그 다음에 공사 현장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이 무한궤도가 진성TC가 열심히 만든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자, 그런데 하나 더 있었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92.59%면 길이 다른 건 안 봐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5.5%를 가지고 있는 이 부분도 꽤나 중요합니다.
자, 그게 뭐하냐? 바로 연료전지 부품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연료전지 사업은 화학에너지를 기계에너지에 변환 없이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신재생 에너지 중 하나로 수소와 공기 중의 산소를 전기 화학 반응을 통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여 활용되기 때문에 효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친환경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단순히 인프라 관련주인 줄 알았는데 연료전지, 그중에 수소와 관련된 기업인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봤을 때는 매출이 5%밖에 되지 않겠지만 가면 갈수록 만약에 성장을 한다면 이 기업 미래가 기대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계속 이어서 보시면 연료전지는 기존 에너지 및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도 공간 효율이 좋으며 발생하는 열을 난방 및 온수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지역 및 날씨와 상관없이 생산이 가능하며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활용도가 높은 산업이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는 정부의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 등 국내에서 중요성이 점점 확대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흐름을 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연료전지 그냥 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성장하고 있는 거냐 한번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37기, 38기, 39기 왼쪽으로 올수록 최근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매출을 보시면은 87억, 133억, 그 다음에 작년이 161억 지속적으로 쭉쭉 성장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조금 뒤에 확인할 수 있지만 올해도 성장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 지금은 인프라 때문에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지만 나중에도 미래가 있다 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인프라 때문에 공부를 시작했는데 알고 났더니 수소 관련주?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이제 관련 리포트를 보고 슬슬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18,000원, 그 다음에 현재 주가는 지금 좀 올라서 16,000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아까 보셨던 그 내용 계속 이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논의 중인 미국의 인프라 부양 안에는 철도, 도로, 항만 등 기존 시설뿐만 아니라 풍력, 태양광, 전기차, 송전선로 등 그린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포함될 전망이다. 건설 기계의 수요 증가가 수반될 수밖에 없으며 또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1대1로 정책을 동맹국들과 시행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중국과 미국이 동시에 글로벌 인프라 확대를 위한 경쟁을 벌이는 것이다. 그래서 실적 추정치 상향과 그 다음에 업황 호조 지속을 근거로 동사에 대한 목표 주가를 15,000원에서 18,000원으로 상향한다. 그리고 목표 주가 기준 동사의 2021년 퍼는 15배이다. 글로벌 건설기계 업체들의 2021년 퍼 평균은 23배 수준이니까 아직까지도 저평가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건설기계 업체들이랑 비교했을 때 좀 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표가는 18,000원까지 올려잡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군요. 자, 진성TC는 건설기계 부품, 모듈 시장에서 최상위 업체 중 하나이고 중국, 미국 시장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으며 밥캣, 디어 등 비중이 작았던 고객들로부터 주문이 늘고 있고 인도 고객사들 향 물량도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동남아 지역에 고려되고 있는 신규 공장 건설 계획이 확정되면 추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플러스 수소 관련 매출액도 고객사의 증설에 따라 동반 증설을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현재 공급하고 있는 아이템 이외에 신규 부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소 산업은 전형적인 산업 경기 플레이어인 동사에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선사하는 촉매가 될 것이다 라는 시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출액을 보시면 작년에 3천억 매출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상이 4천억, 말 그대로 30% 이상의 성장을 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연료전지 부품의 매출액도 쭉쭉 뻗어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거를 순식간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성TC 진짜 며칠 만에 20몇 %씩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몸집이 가벼워서 그런지 더 쭉쭉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봉을 봤을 때도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것도 오늘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기업을 공부하신다면 이 부분은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체크 포인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늘고 있는가, 쭉쭉 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에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한번 공부를 해봐야겠죠. 자, 그리고 플러스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이벤트가 존재하는가, 완벽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인프라도 아니라 미국 인프라, 그 다음에 중국 인프라, 전 세계가 같이 인프라 경쟁을 한다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궤도는 당연히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안전마진이 존재하는가, 이 부분은 조금 많이 낮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단 일주일 만에 20몇 %씩 올라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올라감이 가파르면 떨어지는 것도 가파르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 기업의 안전마진은 조금은 낮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각자의 시각이 다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별점은 몇 점인지 한번 체크해보시고 가능하시다면 댓글에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길이 또 여러분들의 댓글 하나하나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바이든 정책 관련주 캐터필러 향 매출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목표가 18,000원까지는 10%가량 남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데 단 일주일 만에 25%가량 상승, 가성비가 확실하게
팍 떨어진 건 팩트죠, 팩트. 하지만 주가가 꼭 내가 생각하는 만큼 올라가는 것도 아니듯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를 수도 있다는 점 한번 깊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친환경 수소연료 전지와도 미약하지만 관련이 되어 있다는 점 충분히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죠.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까지 진성TC라는 기업을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오늘 공부도 재밌으셨나요? 저 기리또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정말 재밌었습니다. 항상 같이 공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항상 양보하세요.